남자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김태희여도 충분히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경험을 했고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서적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한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제 이력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불륜에 대해서라면 이골이 날 만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저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왜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자가 바람을 이렇게 자주 피우는 이유가 뭔가요? 남자가 왜 바람을 피울까요? 정신을 못 차려서? 쓰레기라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외도를 하게 만드는 DN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시 시대 때부터 인류가 이제 쭉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목적,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손을 낳는 거, 종족을 번식하는 거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여러 여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손을 더욱더 많이 낳을 수가 있겠죠. 여자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사실상 남자는 낳을 수 있는 자식 수에 제한이 없어요. 여자를 100명, 200명 만난다 그러면은 자식을 200명, 300명, 400명도 충분히 낳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 때문에 여러 여자들을 만나는 거는 지양되어야 될 행동이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불법 행위이긴 합니다만, 남자의 뇌 속에는 지난 그 세월 동안 쭉 쌓여온 이런 DNA가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많이 만나는 거를 일종의 트로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미혼 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부남들도 나 애인 있다, 나 애인 2명이다, 3명이다, 이런 얘기를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여성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우월한 남자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아니 저 남자는 와이프가 저렇게 예쁜데 왜 바람을 피지? 근데 상간녀는 또 와이프보다는 못생겼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질적으로 가장 괜찮은 남자 하나를 만나서 최고로 좋은 자식을 이제 낳는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면은, 남자는 더욱더 많은 여자를 만나서 자식들을 이제 많이 낳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꼭 내 아내보다 우월한 여자를 만나서 뭐 바람을 필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꼬실 수 있는 여자라면은 최대한 많이 꼬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와이프보다 나은 상간녀와 만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남자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람을 핀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의사님, 이렇게 남자들만 바람을 피우는 건가요? 물론 여성들도 당연히 바람을 피웁니다. 당연한 얘기인 게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상대가 여자잖아요. 여자가 바람을 안 필 수는 당연히 없죠. 근데 여자의 그 바람은 남자의 바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의 바람이 양적인 부분이라면 여자의 바람은 좀 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 아내보다 못한 여자랑도 얼마든지 바람을 피고 관계를 갖습니다. 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남편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서 낫다라는 거는 외모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경제력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겠고, 세심한 성격, 매너, 화술,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모든 하나는 남편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여자는 바람을 피웁니다. 외모를 예를 들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김태희여도 충분히 바람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B면은 바람을 안 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은 B보다 더 나은 남자가 세상에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실제 이제 불륜 사건들을 보면은 외모에 반한다라기보다는 성격과 뭐 다정함, 배려, 열정, 이제 이런 거에 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남편이 다정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주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옅어지잖아요. 이럴 때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다정하게 해주고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이제 이러면은 그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남편보다 상간남이 위에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상간남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척을 하면서 이제 유부녀를 이제 꼬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다 만나려고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여자도 물론 바람을 피운다. 하지만 남자랑은 달리 질적인 바람을 피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남편보다
뭐라도 하나는 낳은 남자랑 바람을 피운다. 왜냐면 이제 여자는 남자랑은 다르게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니까 고를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남자를 고르게 되는 거고, 물론 결혼을 할 때도 가장 좋은 남자를 골랐겠지만 심지어 바람을 필 때도 내가 바람을 필 수 있는 대상 중에서는 가장 나은 남자랑 바람을 피는 거고, 만약에 내 남자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 남자라면 굳이 그 남자랑 바람을 피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본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본능을 억제합니다. 왜냐? 이렇게 바람을 피움으로써 아내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내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고 이혼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후폭풍이 무섭고 싫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충동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일부 일처제를 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봤을 때는요, 사실 여러 여자들을 만나는 게 종족의 번식에 유리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종족의 번식이라는 게 단지 내가 자녀를 낳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당하게 돼요. 그럼 이게 아들한테 좋겠습니까? 종족의 번식에도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바람을 피우는 거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바람을 안 피웁니다. 그러면 반대로 바람을 피운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냐? 첫째, 다른 여자와 만나고 싶어하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충동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여자들을 만남으로써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내적인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나쁘게만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 두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나요? 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상간남들, 유부남들도 많죠. 어떻게 평생을 한 여자만 만나고 사냐, 다른 여자 좀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죄는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 그게 죄가 아니니까 간통죄도 사라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제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일처제는 분명 이제 단점이 있는 제도죠. 일단 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외에 모든 이성을 못 만나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자유를 굉장히 구속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제도든지 간에 이게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 일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일처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결혼제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안정입니다. 일부 일처제에 결혼제도가 없다라면 안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허구한 날 뭐 남자 만나러 돌아다니고 여자 만나러 돌아다니느라고 정작 중요한 생산성 있는 일은 전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내 여자를 지켜야 되고 내 남자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도 또 스트레스죠. 결혼제도가 없다면은 내 여자 내 남자한테 또 달려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또 다른 여자 남자들을 또 구하러 다녀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 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 결혼 생활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뭐 순간적인 뭐 쾌락 이제 이런 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오랜 기간을 함께 하면서 사랑을 좀 키워가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유라는 개념, 이제 독점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좀 사랑이라는 게 발전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일부 일처제는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일부 일처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승자 독식의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일부 일처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소수의 돈 많은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 아마 다 차지할 걸요. 여러분들 몫은 없게 돼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부 일처제에 단점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에 끌리고 여러 이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충동을 억제하고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헌신하는지 이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능을 억제하지 않고 외도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외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배우자가 받을 상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 많은 상간소송, 이혼소송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륜 피해자들이 어떤 마음이신지 잘 알고 있거든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말할 것도 없죠. 상간자에 대한 원망, 이것 때문에 정말 뭐 인생을 망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이성과 만났다라는 데서 오는 이제 자존감의 심각한 하락,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심리 상담 받고 정신과도 다니시고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 자살 시도까지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되겠죠. 충동에 이제 끌려다니지 마시고 결혼을 하셨다라면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외도를 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